자, 우리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 지난주에 처음에 구문 공부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거 혹시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업하셨던 분들은 생각날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건 단순히 해석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인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표면적으로 단순히 해석을 해서 나는 커피를 끊으려고 했지만 항상 피곤함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밑에 보면 심판이 휘슬을 불었고 옐로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번 한 번은 그 옐로 카드가 나에게 향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고 커피를 끊으려고 했지만 항상 피곤함을 느꼈으니까 지금도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심판이 휘슬을 불었고 옐로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번 한 번은 내게 아니었다, 그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내가 벌칙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문하면서 중요한 건 글자 그대로의 해석도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밑에 독해 문제를 풀 때 선제에서 헷갈리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혹시 이제 이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은 어차피 영상 그 링크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잘 잡고 따라오면 충분히 잘 읽고 그리고 한 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우리 교재에 있는 4번부터 이제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장은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데 길어지는 문장에서 어디가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보어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장의 앞이나 혹은 문장의 뒤에 들어가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어디까지 일단 끊어볼 수 있냐면 친절하게 컴마도 있는데 이렇게 딱 한번 끊어볼까요? 자, 이 부분까지 일단 끊어서 일단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 문장은 의미 단위로 접근을 하는 건데 문장 맨 앞에 지금 딱 보니까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부죠. 그쵸? some이니까. 그리고 뒤에 insightful은 바로 통찰력 있는 그 뜻이죠. 여러분 그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디테일하거나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 요렇게 딱 on에도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on이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 쓰이는 on은 뭐뭇에 대한 그 뜻을 이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전치사 on이 보일 때 on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소라든가 공간의 느낌으로 쓸 수도 있죠. 그쵸? 장소라든가 공간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뭐 위에. 자, 이런 뜻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엇과도 이제 같이 쓰이냐면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즉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요건 뭐뭇에 대한 요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요건 우리가 듣기에 나올 때 이제 1번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독해에 나올 때는 주로 2번 뜻이다. 그래서 뭐뭇에 대한 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a book, 그 다음에 on, psychology 이렇게 쫙 쓰면 그때 이제 어떤 뜻이 될 수 있겠어요? 심리학에 대한 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요 뭔가 뭐뭇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about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쵸? about 쓰기도 하는데 abou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두루 다룰 때 쓰는 거고 on은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룰 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요렇게 뒤쪽에 어떤 공간이라든가 장소의 느낌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이 정도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 요거 하나 봤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또 끊어볼 수 있냐면 여기까지 다 끊어볼 수 있죠. 그쵸?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원은 뭐뭐에 대한 그 뜻이니까 information seeking이니까 정보를 찾는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정보 검색 이렇게도 가능하죠. 혹은 검색이라든가 추구란 뜻으로도 가능은 해요. 여러분 어차피 정보를 검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정보를 찾아서 어떤 내용인지 내가 파악하고 익히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정보 검색이라든가 정보 추구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는 자, 강조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역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건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문장의 시작은 주로 부사다. 그 얘기로 기본적인 얘기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시작하는 주어 역할하는 명사 있죠. 그쵸? 주어 역할하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요소들 요거 한 가지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요소들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 적어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뭐가 있단다? 명사가 있단다. 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있죠? 그쵸? 형용사가 길어질 때 길어진다라는 것은 주로 뒤에서 형용사 이하에서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게 주로 등장을 한단다. 즉 형용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함께 쓰이면서 앞에 명사 수식하는 구조.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쓰는 것들 있죠. 그쵸? 뭐뭐 하는 이런 식의 진행을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뭐 되네 이런 식의 수동을 가리키는 말,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것들도 앞에 나오는 주어를 꾸며준단다. 요거 들어봤죠? 그쵸?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길어지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 길어지면 관계대명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관계부사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나중에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큰 틀을 잡아주면 좋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고 약간 튕긴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걸 보는 습관을 들여야 체계가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법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구문이나 독해를 할 때 쓰는 약간 체계를 잡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잘 잡아두면 뒤쪽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일단 익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서 됐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뭐뭐라는 이렇게 동격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어 역할하는 명사 뒤에 보이면 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란다. 그리고 얘네들 뒤에 구체적으로 뭐가 보일 거다? 동사가 보일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 문장의 시작을 하는 요소와 문장의 시작을 하는 주어는 보통 뒤쪽에서 저런 것들의 수식을 많이 받는단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영어는 그 긴 주어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주어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이 길어졌잖아요. 수능 영어는 긴 주어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어가 길 때 과연 앞에 나오는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이 주어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동사에서 그 주어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 형태를 바르게 쓴 거 우리가 보통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나온 얘가 주어니까 그래서 단수니까 이렇게 s를 붙인 emphasize를 썼단다.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정보 검색에 대한 가장 통찰적인 연구 중에 일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자기 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전체가 있는데 emphasize의 목적어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 보어나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인데 근데 뒤쪽에 자, 그러면 항상 문장 단위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뒤에 또 의미를 전달을 하려면 의미 전달의 기본적인 단위는 문장이니까 그럼 뒤에도 뭐가 나올 거야? 뒤에도 뭐 when이라든가 as라든가 and, but 이런 식의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쵸? 일반적인 구조가 될 건데 근데 접속사하고 주어 생략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동사를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얘 생략하고 얘를 생략하고 얘를 뭐뭐 하고 있네 ing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뭐뭐 되네 이런 식의 PP 형태로 바꿨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문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 쓰이는 것을 분사 구문으로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잘 봐요. 얘네들 봤을 때 원래 무엇이 생략된 거라고? 접속사가 생략된 거라고. 그리고 편의상 접속사는 and가 생략됐다고 치자. 그래서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요 자리에 얘네들 앞에 있죠? 얘네들 앞에 이렇게 딱 컴마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처럼 컴마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ing라든가 pp가 보이면 얘는 이제 뭐만다 능동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뭐뭐이 된다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해석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냥 가볍게 가자라는 거야.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쭉 읽어가고 나서 얘네들이 딱 보이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and가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역시 and가 생략되고 수동이니까 그리고 뭐뭐 되다 요 정도로 해석하자라는 거죠. 알겠죠? 언니 적어주세요. 쭉 필기 한번 하고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야, 그래도 시간 금방 갈 거야. 진짜 금방 간다. 3시간에 3시간 금방 가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데, 그 공부는 받았던 자료, 그날 했던 수업 있죠. 그쵸? 그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맞춰가는 것도 필요해요. 알겠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바뀌어야 성적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 공부하는 스타일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데 어떻게 성적이 바뀌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성적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봅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뭐가 보이면, 얘가 보이면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이면 그리고 뭐뭐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전략적 자기무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해된다. 됐죠? 그리고 이해된다. 무엇으로써? The use of ignorance 에서 무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 그러면 전략적 자기무지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라고? 무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as an excuse 딱 보이죠? as는 뭐뭐로서 그렇게 보면 되네. 여러분, excuse는 당연히 어떤 뜻이겠어요? 당연히 구실이라든가 핑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실이라든가 핑계 요거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구실이라든가 핑계는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기 싫어서 만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어떤 일을 하거나 하기 싫어서 만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딱 reason이라고 딱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된다고? 이유를 된다고. 됐죠?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여러분, 31번 문제 있죠. 그쵸? 한 단어 빈칸 문제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전체적으로 반복 강조되는 키워드를 찾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쭉 읽어보니까 키워드가 reason이야. 그래서 밑에 딱 빈칸을 딱 줬어. 그럼 reason과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야겠죠. 그럼 밑에 1번부터 5번서에서 reason이 똑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reason과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거? excuse가 나왔을 때 그걸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아시겠죠? 그쵸? 자, 즉 얘를 단순히 구실, 핑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reason이라는 뜻으로 비슷하게도 같이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한 핑계가 되는 거예요? engage excessively in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뒤에서 투부정사 이하가 앞에 나오는 excuse를 꾸며주는 건데 이렇게 딱 밑줄 그어보세요. engage in 뭐뭇에 참여하다 적어주세요. 뭐뭇에 참여하다. 자, 그러면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나치게 뭔가를 하려는 이유로서 이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네? 그러면 즐거운 활동들이죠. 그쵸? 즐거운 활동들인 거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이렇게 생각한다. 자,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아까 밑에 썼던 것처럼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계 부사로 쓸 수도 있거든요. 즉, 명사 뒤에 대시 쓰이면 여러 가지 쓰일 수 있고, 공통점은 다 뭐다?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that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진 않으니까 문법 할 때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냥 독해를 할 때는 명사 대 that이 보이면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즐거운 활동들인데 어떤 즐거운 활동들이야? 뒤에 보면 미래의 자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이죠. 그쵸? 재밌게 잘 생각해야 돼. 자, 명사 대 that이 딱 나왔어.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고 동계접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랬었지. 그치? 너네들의 공통점 뭐라 그랬니?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그 부연 설명은 왜 하는 거야? 부연 설명. 앞에 딱 뭔가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면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부연 설명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에 명사로는 안 되고 뒤에 추가적인 설명을 붙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붙일 때는 앞에 명사보다 쉽게 얘기할까 어렵게 얘기할까? 그렇죠.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쉽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설명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즉 정리하면 자 독해를 하거나 구문을 할 때 명사 대 대신하면 얘는 관계대명사야. 얘는 관계부사야. 뭐 얘는 동계부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 대시 딱 나왔을 때 그 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결국은 핑계인데 어떤 핑계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즐거운 활동을 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긴 하는데 근데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나쁜 게 될 수 있는 걸 많이 하려고 하는 거다. 요걸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전략적 자기무지는 결국은 뭐 하려고 쓰는 거야?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핑계다. 요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즉 뭐가 보이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그 다음에 동격 접속사, 명사 대 that이 보이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 that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걸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잖아. 문장이 길어질 때 어디까지 의미 덩어리로 끊어서 해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더 중요한 정보인가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뭐가 보이면 관계사가 보이면 그 뒤쪽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읽는다. 됐죠? 관계사가 보이면 뒤의 내용을 집중해서 읽는다. 그쪽을 놓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뒤로 가서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저 5번. 여러분, 근데 5번은 간단해요. 5번은 간단하고요. 요거 별거 아닌데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고1 때 내신 대비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구문인 거고 그때 이제 봤던 것 중에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랬을 때 이제 뭘 쓰는데 이렇게 so that을 쓰는데 고1 때 내신에서는 요 자리 있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랬을 때 뒤에 대절과 함께 쓰이는 건 so밖에 없다. 요 자리에 very라든가 to 그런 걸 쓰면 틀리다. 요게 이제 내신형인 거고 수능에서는 요렇게 딱 일단 끊어주세요. 이렇게 딱 일단 끊어주시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렇게 해서 so that을 쓰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so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 이렇게 딱 쓰죠. 그쵸?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얘 생략도 가능해요. 됐어요? 뒤에 나오는 that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딱 보였을 때 뒤쪽에 that이 보이거나 아니면 뒤쪽에 주어 동사 이하가 보이면 선생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했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되겠니? 이쪽이 당연히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무엇이 된다고? 결과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봐요. 원인과 결과니까 뭐라 볼 수 있겠어? 여기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인과죠. 아까 4번에서 선생님이 문장이 길어질 때 관계사가 보이면 그 다음 내용을 잘 읽자 그렇게 얘기했지. 그쵸?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하면 문장이 길어지는 거, 긴 문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보통 3, 4개 있지. 그쵸?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 그걸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과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글을 읽어가면서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말해주는 중심 문장이 있다.
이건 이따가 후반부에 주제 제목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중심 문장은 필자의 생각이 전달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수능에 있다. 적어주세요. 첫 번째 인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중심 문장이다. 다른 문장보다 해석을 잘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비교라든가 대조를 가리키는 말. 야, 비교라든가 대조를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쓰는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 뭐뭐인 반면에 뭐뭐다 이렇게 쓰는 거 있지. while 있죠, while. 그쵸? while. 혹은 뭐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연결어로 쓸 때 in contrast, howeve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앞뒤 상황이 비교 대조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비교라든가 대조를 할 때 중심 문장이니까 요거 주의해서 잘 읽고 특히 정말 중요한 건 이 중심 문장 비교 대조가 나왔을 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비교 대조가 보이면 대상과 차이점을 명백하게 잘 찾아낸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건 평가원이 병적으로 좋아해요. 되게 집착하는 것 중에 한 가지야. 요거. 양보. 그쵸? 여러분 양보 뭔지 알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쵸? 즉 주로 어떻게 시작하는 것들? 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얘로 시작하거나 even though를 써도 돼요. 그쵸? even though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가능하고 even if 얘네들도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니까 다른 문장보다도 얘네들을 찾았을 경우에는 해석을 잘해주고 얘네들에서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는 말들이 두루 등장할 것이다. 놓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문도 하고 독해도 할 때 처음에 시작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갔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맞는 점수의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헷갈리는 문제 잘 푸는 연습을 해주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보통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더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며. 아니냐?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야.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해석을 하면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니까 문제거든. 봐봐. 자, 영화가 진행될수록 재밌어진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더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결과죠. 그쵸? 시간이 갈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더비 이렇게 나오면 역시 이것도 중심 문장이고 앞쪽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뒤쪽이 뭐가 될 거다? 결과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30번 밑줄어의 문제하고 42번 밑줄어의 문제를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때 응용하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인과의 느낌을 주는 거 두 가지 일단 배웠죠? 그리고 얘네들 빼고도요. 인과의 느낌을 주는 건 당연히 뭐가 있겠니? because가 들어가 있거나 그쵸? 그 다음에 therefore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as a result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therefore라는 연결을 내가 확인했어. 그럼 therefore가 보였을 때 앞뒤 문장을 잘 읽어야겠지. 그치? 걔네들이 전체 내용의 중심이 될 테니까. 됐죠?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where는 그 아주 성공적입니다. 여기서 please는 당연히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무엇과 같은 말? satisfy하고 같은 말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타겟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목표라는 대상이잖아. 오디언스는 뭐냐? 오디언스. 그치? 원래 오디언스에서 오드는 원래 무슨 말이야? 오드? 선생님 나중에 이거 그 어휘는 그 쇼츠 영상으로 좀 짧게 계속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그 접두하고 어근하고 그걸 싹 다 정리해서 1년 동안 강의한 게 있어요.
1년이 아니라 3년 했다. 그 재수반에서는 그거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짧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만 있어도 많이 늘거든요. 많이 느는데, 봐요. 원래 audience에서 au드 자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오디오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듣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들리는 뭐라 그래? audibl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audience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청중이라고 하잖아. 근데 청중은 누군가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을 보기도 하지. 그치? 여러분 지금 딱 그거 아니냐? 내 말을 듣고 있기도 하고 내 손짓이라든가 이렇게 필기하는 거 보고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의미가 살짝 확장돼서 어떤 의미? 관객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원래 관객은 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뭘 써줘야 돼? spectator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audience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야. 자,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audience는 청중이야. 앞에서 누군가의 공연을 보면 audience는 관객이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 뭐가 되겠니? 그때는. 그쵸? 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reader라는 뜻으로도 이제 audience가 쓰인다는 거야. 여기서는 독자층.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독자층. 의미가 확장된다는 거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요건 다른 지문에서 내가 일부를 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여기 들어갔을 때 앞 뒤에 글을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을 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때 audience는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타겟이 되는 사람이니까 독자층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조금만 범위를 넓혀가려고 노력하면 돼. 자, 그러면 웨이어는 자신의 대상 독자층을 만족시키는데 아주 성공적이어서 자, they shared it. 그래서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때 it은 참고로요. 뭘까요? they는 뭘까 그러면? 누가 공유했겠어? 독자들이겠지. 그치? 그랬을 때 they는 누굴 가리키는 거? audience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독자들이 뭘 공유했겠어? 웨어가 쓴 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it은 바로 뭐다? 웨어의 글.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이렇게 누구의 글이라고 바로 웨어 있죠. 그쵸? 웨어의 바로 글이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보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 그러니까 3시간 할 때 그 3시간이 사실 길지 않거든? 길지 않고 일주일에 딱 3시간 한번 수업하면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기는 하죠. 그쵸?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 공부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업도 더 많이 챙겨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항상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들었던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치? 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잘 들었으면 복습하는 데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쵸? 그렇게 활용을 해줘야 돼. 근데 수업을 대충 듣고 안 듣거나 나 혼자 시간에 많이 깨우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치? 야, 혼자 해도 늘기는 늘거든? 봐봐. 선생님이 혼자 막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운동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니? 몸이 다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트레이너랑 같이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덜 효율적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올해 입시를 끝내고 싶은 게 여러분 목표 아닌가요? 그쵸? 직업이 수험생 아니지. 그쵸? 수능 막 10년 보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끝내려면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거 나가는 과제, 복습 이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it은 바로 이제 웨이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audience가 웨이의 글을 널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죠? 열정적으로는 바로 무슨 말? 밑에 적어주세요. 적극적으로 적어주세요. 잘 생각해야 돼. 열정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일이나 적극적으로 많이, 됐지?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렇게 밑에 적어두시고 그 옆에 꼭 별표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어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 몇 문장만 더 보고 쉬었다 할게요. 자, 옆으로 가서 6번 가겠습니다. 6번. 문장 살짝 길어지죠? 그쵸? 문장 살짝 길어진데요.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자, 일단 지금 if resources are very limited, the individuals who live in a particular place cannot all do the exact same thing.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괄호에
괄호에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줬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A 다음에 괄호 B 이렇게 딱 보이거나 아니면 A 콜론 B 이렇게 보이거나 A 대시 B 이렇게 보이거나 A 컴마 B 적어보세요. 여기서 얘네들이 싹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만 보면 돼요. 얘는 알 수 있지 않겠냐? A 다음에 콜론 있고 B가 나오면 이 B는 A에 대한 설명일 거 아니야. 그쵸? 참고로 얘는 대시라고 얘기를 해요. 대시고, 대시도 앞에 나오는 것은 부연 설명이고, 얘는 동격이에요. 만약 A하고 B 두 개다. 그러면 A and B 이걸 선호해요. 근데 A, B를 썼으니까 요건 똑같이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B는 다 A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고, 다 B는 A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됐죠? A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한번 적어보세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여러분 상하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상위 개념은 포괄적인 말, 하위 개념은 구체적인 사례. 됐지? 그래서 I like sports.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나서 I enjoy baseball, swimming and basketball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포츠가 뭐가 되는 거고 포괄적인 말,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베이스볼, 스위밍, 바스켓볼이 다 구체적인 말, 하위 개념이 된다. 됐죠? 그래서 보통 앞에 상위 개념을 주고 뒤쪽에 하위 개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가끔은 앞쪽이 구체적인 사례, 그 다음에 뒤쪽이 포괄적인 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주제나 제목 문제 풀 때 있잖아. 야, 주제나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입파악 문제라고 하지 않냐? 그 대입파악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뽑아내라 그 얘기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뽑아내려면 뭘 뽑아내야 돼?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뽑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어갈 때는 항상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옆에 있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 있지. 그거 위주로 잘 읽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선생님은 그 딸기하고 바나나와 같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개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과일일 거 아니야. 그쵸? 요걸 잘 찾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패러프레이징 된 걸 찾아내는 게 살짝 어려워요. 그 패러프레이징 얘기는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연습할 수 있게끔 또 자료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우리 아까 나눠드렸던 거 요거 있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요거 30분이면 되거든? 30분 되니까 요거 잘 읽어주세요. 요거는 한번 읽은 것과 읽지 않은 것의 차이가 커요. 지금 맨 처음에 보면 포괄적, 세부적 나오죠. 그쵸? 이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제 이걸 단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다 기출되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뒤쪽에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순서나 문장 사비에 쓸 수 있는 지칭어까지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 30분이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줬죠? 그쵸?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 잘 봐요. 구조상으로 보면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the individual 주어 보이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거 이렇게 딱 품어주는 거니까 가로랑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뭘로 시작한 거니? 수능은 어떤 문장을 선호한다? 주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선호한다. 그리고 수능은 긴 주어를 선호한다. 이 두 가지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맨 앞에 지금 이렇게 시작했죠. 그쵸? 요렇게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쓰이는데 이 부사 자리에 무엇을 쓸 수도 있다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주로 이 자리에 쓰이는 접속사는 when, while, as, if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쵸? 얘네들은 싹 다 부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디가 메인이라고? 뒤쪽이 메인이다.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 돼.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게 딱 보인단 말이야. 이게 딱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다 그 말이죠. 그쵸?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렇으니까 기본적으로 뭘로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정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따가 문제 풀 건데 실제로 if가 나오잖아. 조건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뭘로 많이 쓰이냐면 대부분 요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자 봐봐.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지금 친구와 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지금 친구와 놀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네가 대학생이라 치자. 그럼 놀고 있지 않겠니? 그렇게 보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게 조건이 아니라 어떤 거? 예시라는 거 봐야 돼. 예시라고 보면 얘는 상위 개념이겠어? 하위 개념이겠어? 하위 개념일 거 아니야.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 포괄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돼.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뭐가 보여? if 이하가 보여. 그러면 얘네들 앞이나 뒤에 상위 개념이 있을 테니까 그 상위 개념을 잘 찾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특히 그리고 얘는 또 어디에 쓸 수 있느냐면 그 순서 배열이라든가 그 문장 삽입 있죠. 그걸 볼 때도 if 이하가 보이면 뭐가 될 거다? 얘네들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앞쪽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if 이하를 붙인다. 이렇게 딱 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잘 봐.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수능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해야 이제 수능식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봐요.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원이 없으면 혹은 자원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자원이 부족하면 자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야? 명사 뒤에 who는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이대로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live in a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자 모두 정확히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어떤 자원이 부족하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라는 자원이 부족하다면 망고라는 음식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무가 거의 없다면 즉 나무라는 자원이 부족하면 됐지? 나무라는 자원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같은 모두 똑같이 나무집에 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망고라는 그 자원이 자 그러면 여기 보이지? 얘도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말로 보겠어. 요렇게 limited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in short supply니까 공급이 부족한. 이해되죠? 그쵸? 자 정리한다. 정리하면 일단 요렇게 놨을 때 얘도 예를 드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딱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딱 쓴단 말이야. 이렇게 딱 쓰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뭘 쓸 수도 있겠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야 근데 for example을 자주 쓸까 안 쓸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쵸? 선생님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사과나 딸기 같은 거죠. 그쵸? 선생님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딸기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말을 처음에 안 썼지. 안 써도 근데 이해되지. 그쵸? 우린 이걸 잘 찾아야 돼.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얘가 보여. 얘가 딱 보이면 그러면 앞쪽이 뭐가 되는 거고 포괄적인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뒤쪽이 뭐가 될 것이다. 뒤쪽이 이제 바로 구체적인 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포괄적인 말에서 구체적인 말로 이어질 때 똑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뒤쪽에서 똑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화시키는 다른 표현을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뭘 찾는다고? 의미가 유사한 거 있죠. 그쵸? 의미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매칭을 잘해준다. 의미가 유사한 거 하나 더. 관계가 유사한 거 매칭 잘해준다. 적어주세요. 의미가 유사한 거, 관계가 유사한 거 매칭을 잘해준다.
야, 언어적 센스라고 하잖아. 그치? 야, 어떤 친구는 국어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근데 국어는 시험만 보면 항상 1등급이고 100점이야. 우리는 존나 열심히 해. 존나 열심히 하는데도 맨날 헷갈려. 그래서 맨날 이제 뭐지? 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연계국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그 재수생 중에 국어는 타고난 1등급이고요. 영어는 노력한 4등급이 있었어요. 공부해서 4등급이야. 공부해서 4등급인데, 그래서 이제, 야, 똑같은 언어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국어하고 영어하고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영어는 단어 외워야 되잖아요. 국어는 그럼 너 뭐 사자성어라든가 그런 거 안 외워? 아, 그건 국어니까 쉽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좀 그 애들한테 너만의 국어 공부 비법 같은 거, 그런 거, 뭐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니? 선생님 그냥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세요. 자, 그렇게 재수없지만, 언어적인 센스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영어는 있잖아. 영어를 타고나게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단어도 잘 외워지고 뭐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는데, 근데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는 센스를 좀 키워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 수능이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잘 해야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한 방향을 잘 잡고 가면 되게 쉬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고 해석도 많이 해봤는데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고 수능 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니? 자, 요게 딱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앞쪽과 뒤쪽의 관계를 보면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봐봐. 자, 지금 여기에서 자원이라는 거 좋지. 그치? 얘하고 무엇이 매칭이 될 수 있겠니? 얘하고 바로 이제 trees가 매칭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뭐가 매칭이 될 거고, 망고가 매칭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very limited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아주 제한적이니까 거의 없다라는 것과 연결되겠지? 그치? 거의 없다라는 것과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in short supply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같이 앞에 나오는 very limited하고 연결된다라는 거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이렇게 딱 밑줄 그어서 밑줄의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당연히 맞았겠지. 그쵸? 밑줄의 문제에서 왜 밑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근거를 문장과 문장 사이 이런 관계들을 볼 줄 알면 하나씩 확실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그걸 찾으라고 해서 선생님이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해석되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센스가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면 나중에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 이제 그대로 쭉 나오지. 그치? 할 수 없는 얘기 이제 그대로 쭉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solely는 유일하게 이제 뭐 그 정도 뜻을 보시면 되고요. live on에 딱 적어주세요. live on. 그냥 일단 요거 외울까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live on은 뭐뭐로 먹고 살다. 혹은 뭐뭇을 먹고 살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을 먹고 살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feed on 이렇게요. 뭐뭇을 먹고 살다. live on, feed on 이렇게 같이. 야, 근데 잘 생각해야 돼. feed on은 뭐뭇을 먹고 사는 거고 live on은 뭐뭇을 먹고 사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자, 얘 다음에 음식이 나와. 그걸 먹고 사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live on the system, feed on the system 뭘까? 그치? 시스템은 밥은 아니잖아. 그러면 잘 들어. live on food나 feed on food는 뭐뭇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잖아.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야. 됐니? 음식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야.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러면 live on과 feed on 다음에 이런 식의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뭇을 이용하다. 됐어요? 뭐뭇을 이용하다, use다. 이렇게까지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선지에 나왔을 때 안 헷갈려야 돼. 실제로 선지에 이렇게 나왔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feed on이라는 건 먹고 살다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수업을 통해서 이게 뭐뭇을 이용하다는 뜻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같이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요거 이해됐지?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자, 근데요. 그냥 feed는 바로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on이 있고 없고가 차이 크다. 자, 그냥 feed는 이제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음식을 제공하다. 그래서 그냥 feed가 나오면 요건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해한다고? provide로 의미한다고. 됐지? 그러니까 feed on system. 그러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feed system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거야. 됐지?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돼. 잘 들어. feed라는 단어 어렵지 않지? 그치? 쉬운 단어지. 근데 feed on 다음에 시스템을 쓰니까 좀 이상하지. 그치? 수능이 좋아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 문맥적 의미, 다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부터 확실하게 바뀌었어. 출제진이 바뀌었다라는 소리까지 나와. 출제진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학교 수업 잘 들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봤거나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있잖아. 그네들을 좀 더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 이전에 그 수능 기출문제 있지. 걔네들은 참고하되 걔네들만 많이 풀면 최근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공부하지 말고 같이 공부할 때 많이 가져가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자, 선생님은 밥 먹고 뭐만 하겠냐? 밥 먹고. 수능만 할 거 아니냐. 그쵸? 수능만 할 거니까 수능의 트렌드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그대로 많이 따라오라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입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쵸?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여기서 다이어트는 당연히 음식이라든가 식단.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음식이라든가 식단. 자, 뒤에 7번. 7번 얼른 읽어주세요. 야, 7번은 앞에 6번하고 똑같이 if로 시작하는데 얘는 if로 시작하는 게 좀 길죠. 그쵸? 그럼 아까 if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만약에 뭐만 안 되면 뭐뭐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간다.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썼단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딱 쓰는데, 근데 여기 보면 if에 걸리는 것들이 꽤 많아요. 봐요. 만약에 그룹 오브니까 뭐 집단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 명을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 명의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바로 결정을 한다면, 말 그대로 디자이너 인플루언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걔네들이 결정을 한다면 갈색이 내년에 핫한 컬러가 될 것이라고. 이때 핫은 당연히 인기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제조를 합니다. 많은 갈색 옷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때 they는 당연히 디자이너스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그 디자이너들이 get models to wear brown 해서 모델들이 갈색 옷을 입도록 만들고, 그리고 상점이 무엇을 한다면 많은 갈색을 디스플레이, 진열한다면 어디에? 상점에 있는 윈도우지. 그치? 상점에 있는 윈도우니까 이건 당연히 창문이라고 보지 말고 진열대라고 보는 게 더 좋죠. 그쵸? 그래서 진열대에 바로 진열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참고로 여기 may 다음에 well 보이시죠?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날려도 돼요. may well 동사 원형 당연히 뭐마다 그 뜻인데 그냥 well 날려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참고로 여기 딱 밑줄 볼까요? 그 트렌드에 comply with 하기 시작할 겁니다. comply with는 따르다, 순응하다. 됐지? 따르다, 순응하다 그 뜻인 거고, 여기서 그 트렌드는 어떤 거야? 한 단어. 읽었잖아, 지금. 어떤 트렌드야? 브라운. 됐지? 브라운이지? 그치? 갈색이라는 트렌드를 따를 것이다. 갈색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제. 그렇잖아. 계속 브라운 얘기했으니까. 브라운들을 디자이너가 딱 결정을 한 거지. 무슨 말이야? 디자이너들이 바로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에는 갈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따를 것이다. 브라운을 따르게 될 것이다. 브라운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 get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딱 적어봐. get 목적어 to 부정사.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고요. make 목적어 동사원형. R은 동사원형.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됐지? 뭐뭐하도록 만들다. 그대로 보면 돼. 그래서 모델들이 갈색 옷을 입도록 만든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봐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문장도 길고 컴마도 많잖아요. 그쵸? 항상 우리가 컴마가 많으면 어떻게 읽을 거냐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는데 일단 맨 마지막 나오는 문장 앞에서 끊어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게 일단 한 가지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은 의미 덩어리로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데 의미 덩어리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으니까 요게 딱 보이면, 이것도 보이면 맨 마지막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 보이죠? 그럼 그 앞에서 끊어주세요. 그래서 끊어주시고 요렇게 의미상 넘어간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딱 좋아요. 됐죠? 그래서 얘도 어디까지? 얘도 맨 마지막에 더 public 앞에서 이렇게 이제 딱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싹 다 어디에 연결되는 거고 if랑 연결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 if와 연결되는 뒤쪽의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잘 들어. 야, 방금 전에 우리가 6번에서 if를 할 때, 그치? 6번에서 if를 할 때는 if가 만약에 뭐 만다면 이런 식의 예를 들 때 쓸 수 있다 그랬었지. 그치? 근데 요거 봐봐. 자, 디자이너가 결정을 한다면 사람들이 따른다는 얘기지. 그치? 디자이너가 결정을 한다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그럼 이건 디자이너가 결정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야, 디자이너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야? 됐지? 자, 봐봐. 자, 물이 섭씨 100도가 된다면 끓는다. 됐지? 물이 섭씨 100도가 된다면 끓는다. 물이 섭씨 100도가 되기 때문에 끓는다. 이렇게 해도 되지. 그쵸? 그래서 if가 나왔을 경우에 잘 들어. if가 나왔을 경우에 앞이나 뒤에 if ER을 대신하는 if ER을 반영하는 상위 개념이 안 보인다면 if는 무엇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if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if는 because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됐죠? if는 because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냥 외우면 안 돼.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말 잘 기억해. 그러니까 초반에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쭉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익숙해지면 금방 보면 이제 우리가 스피디하게 문제 풀어갈 수 있으니까 초반 이런 것들 살짝 헷갈리잖아. 그러면 영상 링크 항상 내가 보내주잖아. 보내주니까 그거 딱 요 부분 정도만 다시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들어보면 충분히 감 잡을 수 있어요. 감 잡을 수 있고 if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if는 일단 오늘 조건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다? 예시하고 그러면 인과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뭐뭐 때문에 뭐뭐 하는 거니까. 그러면 if가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어야 되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if가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은 if가 있는 문장 앞이나 뒤에 걔네들이 포괄하는 말이 있을 때. 근데 if가 앞이나 뒤에 걔네들이 포괄하는 말이 안 보인다.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과로 생각해라.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이렇게요. 자, 좋아요. 자, 마지막 8번 하고요. 우리 쉬었다 할게요. 8번 읽어주세요. 그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succeed 보이죠? succeed 다음에 컴마 넣어주세요. 그거 오타예요. succeed 다음에 이렇게 다 컴마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succeed 다음에 컴마. 읽으면서 이상했죠? 그쵸? succeed 다음에 컴마. 그거 하나 넣어주고 이건 어렵진 않아. 그치?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이 부분 요거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쉽죠? 모르지 않잖아. 그치? 야, 근데 봐봐. 창의성에 대한 뭐로 해석했니? 애매하지. 그치? 창의성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것 같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the thing about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핵심이라든가 요점이야. 됐지? 핵심이라든가 요점. 즉 중요한 거. 됐지?
핵심이라는 거죠. 즉 중요한 거. 그러니까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조되는 거니까 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잖아. 근데 the thing about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됐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창의성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됐지? 창의성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대디하다.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면 뒤쪽에도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알린다. 됐지?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면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알린다. 그렇게. 자, 그러면 창의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디하임. 자,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면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야. 새로운 문장은 보통, 하나의 문장은 보통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부사로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at the outset, 처음에는 적어주세요. at the outset 에서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당신은 tell 할 수 없습니다. 그쵸? tell 할 수 없습니다. 요거 어떻게 볼까? 명사 뒤에 위치다. 그럼 관계대명사야. 동사 뒤에 위치다. 그러면 의문사. 됐지? 동사 뒤지. 의문사. 어떤 아이디어들이. 됐죠? 어떤 아이디어들이. 됐지? 요거 그냥 별거 아닌데 기억한다. 명사 뒤에 위치면 관계대명사야. 앞에 명사 꾸며주는 거야. 동사 뒤에 위치야. 의문사. 됐지? 동사 뒤에 위치는 의문사.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성공하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패할 것인지. 됐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성공하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패할 것인지. 아이디어가 반복되니까 뒤에 생략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실패할 것인지 당신은 tell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됐죠? 자, 위치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명사 대 위치면 관계대명사. 앞에 꾸며주는 거. 동사 대 위치면 어떤 뭐뭐뭐 이렇게 의문사로 생각한다. 됐죠? 좋아요. 거기까지 보고요. 우리 20분 쉬었다가 뒤에 독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